및 주일지사 한 주의 소식을 전해드릴 이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학기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기자 이지혁입니다. 3월 말이 되어가는데도 눈이 오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한 날씨에 많은 학우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교차가 매우 크니 다들 날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틀 연속으로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색다른 느낌인데 방송의 분위기가 달라서 조금 어색하신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소소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KDBS 유튜브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아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경북 지역의 산불 소식과 튀르키예의 혼란한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청주 급발진 사건,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소식은 첫 주차 주일지사를 듣고 오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는 2025 KBO 리그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창원 NC파크 3루 방향 매점 부근에서 벽에 고정된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m, 폭 40cm로 무게는 60kg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물은 추락 후 매점 천장에 부딪혀 튕기면서 당시 매장 앞에 있던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를 덮쳤고, 두 피해자는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A씨는 머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에 창원 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NC 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KBO는 지난 30일 예정된 NC LG전을 연기하고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연전으로 펼쳐지는 NC SSG전을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나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오다가 이틀 만인 3월 31일 오전 11시 15분께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KBO는 4월 1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목요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 1일 화요일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 리그 및 퓨처스 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 SSG NC 경기는 3연전 모두 연기가 결정되었고,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는 4월 2일 수요일부터 재개되며 경기 시작 전에는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경기는 응원 없이 진행되며 경기에 참가하는 전 선수단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NC 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는 지난 4월 1일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이날 오전 외부 점검업체를 통해 창원 NC파크 외벽 구조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점검 대상은 낙하사고가 발생한 외벽 구조물 마감 자재 등이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앞서 사고가 난 부위와 유사한 간판, 창호 등 부착물의 결속 부위 등의 훼손은 없는지 긴급하게 확인 점검해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구단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경근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향후 모든 안전조치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개 구단 모두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했으며 KBO 측에서는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한 팬이 떠난 것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청주 역주행 사고입니다.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남중 사거리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해당 차량의 70대 운전자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가 사고 지점까지 달리는 동안 브레이크 등에 한 번도 불이 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31일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소나타 차량 운전자 A씨를 오늘 오후 찾아가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은 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내 페달 오조작 및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결론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대에 4대의 대중차에 대해 실험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 자동차 요인에 인한 급발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8년에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던 자동차에 대하여 전자파장애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차종 및 일부 주파수대에서 와이퍼 오동작, 엔진 회전계 오동작, 방향 지시 등 오동작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으나 급발진 현상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도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전자파 4개 분야에 대해 44개 항목에 대해 시험한 자동 변속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급발진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급발진 주장 사고이며 인명피해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소식입니다. 첫 주차에는 트럼프와 질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토요일 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주택가와 군 병원을 노린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노인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질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 질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끝나기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 외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종전 합의가 안 되고 러시아 잘못으로 판단되면 한 달 안에 모든 러시아산 석유의 25%에서 5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2차 관세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입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하면서 한때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아주 큰 회담이고 지금 양측에서 세부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농산물과 비료에 대한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후 휴전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도 자신이 화가 난 걸 알고 있다며 이번 주에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러시아에 대한 제재 카드가 살아있음을 시사해왔으나 이번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만큼 추후 러시아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3가지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세 소식 모두 인명피해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무거운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기자님의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재혁, 기술의 박세현이었습니다.